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134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중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공공기관 인사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절차의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인사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시민 신뢰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 절차, 내정 의혹, 검증 실패는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행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사람 얻는 데 달려 있고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천하에 좋은 복과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을 제대로 쓰면 부족한 제도라도 보완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양시 공공기관 인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계획을 내놓는다 한들 공정하지 않은 인사와 검증 없는 임명이 반복이 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인사가 이 근본을 저버린 채 형식과 요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그 원인에 대해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장님, 최근 우리시 공공기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연이은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은 인사는 시민의 신뢰를 잃고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쉬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검증하거나 또 좀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것도 밝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저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기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이사 임명 절차를 보면 이사장이 이사 중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회를 통과되면 임명하는 겁니다. 공개 모집이라고 하지만 서류 심사를 거쳐 이사화를 통과해 이사장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심사를 직원들이 상정하는 것입니다. 서류심사위원회도 외부 인사도 구성되지 않고 직원이 서류 몇 장만 올리면 끝입니다. 시장님, 이거 안양 인사 시스템 절차가 맞습니까? 지금 FC 안양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네. 기관명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채용공원이고 서류 심사는 사실은 직원들이 하기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그리고 자격이 여러 요건 절차가 맞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서류 심사는 직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직원이 심사를 한다. 공개 모집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구조라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마저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협력 및 상임이사 채용 절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시장님, 서류만 가지고 공개 경쟁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라는 건 잠깐 기다려주세요.
서류라는 건 자격 유무를 따질 수 있어도 이 사람이 기관 운영이나 비전 또는 리더십,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작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면접을 봅니다. 자, 그런데 시민의 세금 100억 이상을 투입되며 안양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장을 채용하는데 서류만 심사한다? 면접조차 없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아닙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면접 서류 전형 요원과 면접 전형 요원을 각각 예부위원을 포함해 3명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이 적격한지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겠고요.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예부위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자부 지침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행자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임원 후보가 심사할 때 경력, 학위, 경영실적 등 구체적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자격 요건에는 그런 수치적 기준도 없고 추상적 자격 요건만 있습니다. 평가서 자체가 없었어요. 자, 저기를 보시면 1차 서류 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2차 서류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는 서류 면접 심사위원도 외부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심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관은 그냥 직원이 한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고요. 또 하나 면접조차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직원과 나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을 때 잘못된 절차는 확실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할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절차는 바꿔야 되겠지요. 또 시대적으로도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겠지요. 저도 살펴보니까 그 FC 한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 그동안에 이 재정은 돼 있었지만은 제대로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그 절차에 대해서 공모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2013년 창단하면서 준비했던 그대로 아마 진행하다 보니까 시대에 좀 모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독 이 기관만 그래요. 중앙정부 지침 무시하고 위법적 인사조치 행한 겁니다. 그리고 자그만 이런 그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있잖아요. 밀실 인사, 측근 인사, 코드 인사 이런 구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서류 심사에서 반드시 절대 평가 자료를 갖춰야 됩니다. 그 절대 평가 자료조차도 없이 그냥 무시한 채 올렸다는 것은 이 기관으로서 상당히 조직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시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계신 거 압니다. 왜? 시장님이 설립을 하셨고 하지만 이 행자부 지침서는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정말 그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제가 왜 기관 이름을 뺐느냐? 행정에 대한 거는 잘못됐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이름을 뺀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타기관. 예. 자, 같은 성격을 가진 타 지자체 기관에서 얼마 전 대표이사 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시에는 면접 심사를 거쳤어요. 근데 안양시 상임이사는 면접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사무국장은 또 면접을 봅니다.
근데 상임이사 채용 면접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 기관 9개 기관이 있습니다. 9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은 면접을 봐요. 근데 시 같은 기관끼리도 이런 기준이 다르다면 제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그 의회 실정 기록을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FC 안양이 여러 가지 채용 절차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거나 발견했고요. 또 이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지 직원들이 좀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번 기회에 좀 반듯하게 완벽하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좀 동의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자꾸만 제가 뭐 그 기관 행정을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10년이거든요. 10년 세월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는 대대적인 조직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그 응시 자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도 기관 이름을 제가 안 했어요. 자, 저기 기관을 보면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만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 있냐? 띄워주세요. 예. 이거는 10여 년 전에 넘은 자격 요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사의 투명성이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지침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 규정을 쓰고 있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갈 수 없었어요. 네. 저 자격 기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어디 자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지금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의 자격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임이사 채용은 서류만으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뒤 인사청문회에 올리는 것은 매우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가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통과됐는데 검증이 필요한가요? 시장님, 그건 안양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법과 민법과 충돌이 돼요. 그리고 저희 의회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네, 하십시오. 7월 23일 날 인사청문회를 개청을 알리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개최해서 7월 24일 날인가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타당하다. 몇 가지 물론 보완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7월 25일 날 단장을 제가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인사청문회 한 후에 단장이 정식적으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건 임명하신 거고요. 제 말씀은 뭐냐면요. 이사회 통과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넘어오면 그 인사청문회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구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상임이사를 임명을 하시더라도 절차상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시는 게 절차가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의회에서 통과 못한다, 부적하다, 이거는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단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 아닙니까? 이사회 이사장이 시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 절차가 맞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향후에 다 절차를
검증을 통하고 이사회를 한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동안 안양에서 그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전 기관이 이사회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또 그 당시 그 대표이사, 이사장님이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 뜻에서 물론 이사장님이 무조건 하는 거에 의해서 반대하더라도 그러나 절차적 측면은 지켰다. 그런데 유독 이 기관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뭐 이 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 채용에서 첫 번째 후보자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취급 승인을 불승인을 받았어요. 또 이러한 자격을 다 적합한 후보를 가려내는 서류 심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어서 청문회에서 올라온 두 번째 후보의 경우는 재단의 방향성을 맞지 않은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논란이 안팎으로 대두가 되자 자진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연이은 실패 초래 채용 기준과 검증 절차가 과연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은 예, 의원님이라 또 유사한 직종 직위에 근무했다라고 하면 도의 자격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격 판단 유무를 결정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와서 제가 그걸 수용해서 다시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분을 또 저희가 선정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부적절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자격에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채용되신 분이 그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가 공관위원회 적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선정하게 됐던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증 절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윤리위원회 갔었을 때 미리 기관이 시에다가 이러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미리 선 조치로 했었다면 이러한 일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시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시 법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팀이 거기서 유사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위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좀 변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받았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생각에도 좀 의아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는 다시 뭐 재심 요청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부적격자가 나왔다면 이것은 우리 인사 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채용 기준과 검증 정체가 근본적으로 좀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시스템 보완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시장님, 공공기관장 자리는 시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측근 인사, 보훈 인사, 나눠먹기 인사 자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마땅히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과 능력, 청렴이 근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장 채용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 불공정 인사에 대한 비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의원님, 잘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여기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끊임없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이 두 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모 기관에서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 겸직이 안 돼서 그분이 사퇴를 하고 다시 뽑는 그런 결과가 도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요즘 사이에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적 라인이 좀 목소리가 적어지고 사적 라인이 좀 목소리가 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행정은요, 절대 공적, 사적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모든 것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행정이지. 저 그거 동의합니다, 시장님. 네. 근데 근래에 와서 그러한 오류들이 범했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왜 자꾸만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까? 공적 라인이 제대로 움직였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 그게 시민의 생각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투명해지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20년 전에 채용 절차와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대의 정신으로 또 반영했을 때도 더 투명하고 정말 아까 지금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위주에 뽑아야 된다 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했던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의 공모 절차라든지 자격 요구 같은 것을 좀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참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근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은 알고 계시죠? 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쓰이는 일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첫걸음인 채용 과정부터 그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사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장의 임명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투명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이번 두 번의 기관장 임명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를 시장님께서 찾으셔서 빨리 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챙겨봅니다만은 제가 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각 부서 또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협력기관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9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센터까지 포함하면 9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제가 보고하고 챙길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챙긴다 한들 바르게 잘 정리해가지고 해주면 제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또한 그런 점에 놓친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어떤 그 공공이나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 절차 문제, 또 대표이사라든지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이나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좀 챙겨볼 수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시장님 밀실 인사 아니냐, 측근 인사 아니냐,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러한 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은 어떤 면에서 야 이건 뭐 밑에서 절차를 어긴 건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최고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바꾸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시장님 어떻게 뭐 한 말씀 하실? 다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치할 수밖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는 공공기관, 협력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또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존중하면서
전체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보다 공정하기도 하고 또 보편 타당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좀 유지 발전될 수 있게끔 좀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장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시스템이에요. 어쨌거나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과거보다 좀 무너졌다고 보면 그거는 시장님께서 한번 뒤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협력기관이나 그 공공기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간간히 그런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행정의 성패는 결코 사람이 어떻게 검증하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은 더 이상 불투명하고 형식적 절차, 내정 의혹에 반복되는 인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는 곧 시민의 신뢰를 상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신뢰를 잃는 행정은 아무리 많은 계획을 내놓아도 시민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인사 실패와 절차의 형식화, 검증 부실에 비롯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여주식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와 제도 보완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존중하는 길이며 시장님께 부여된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행정의 기본이며 신뢰는 행정의 자산입니다. 검증이 형식으로 흐르고 절차가 공정치 않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인사행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거 잊지 마시고 시민들이 부여한 신뢰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점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안양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정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